요즘 우리 아이 너무 산만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딴짓만 해요. 혹시 ADHD 아닐까요? 많은 부모들이 처음엔 이렇게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써봅니다. ADHD 증상, ADHD 검사, 아이 집중력 문제 해결법. 그런데 혹시 ADHD를 집중을 못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ADHD는 단순히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ADHD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오히려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초집중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더 혼란스럽습니다. 게임할 땐 몇 시간이고 집중하는데 왜 숙제만 시키면 5분도 못 앉아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질문 속에서 ADHD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진짜 뇌의 메커니즘과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오해의 틈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DHD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고 산발적으로 행동하는 상태. 하지만 실제로 ADHD는 집중력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주의력 조절 기능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할 대상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숙제나 공부처럼 지루한 과제 앞에서는 5분도 앉아있지 못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엔 몇 시간이고 눈을 떼지 못하는 초집중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하이퍼포커스라고 부르는데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 보상 회로가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해서 흥미와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자극에만 과도하게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게으른 것도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중이 작동하는지를 모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 역시 이 구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고 혹은 우리 아이는 뭔가 잘못됐나? 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할 때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좀 차려. 지금 이거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ADHD를 가진 아이들에게 그 말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정신이 산만한 게 아니라 그들의 뇌는 실제로 주의력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드 사이를 오가며 작동합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켜지는 기본 상태 회로, 다른 하나는 무언가에 몰입하거나 집중할 때 작동하는 작업 집중 회로입니다. 보통은 이 두 회로가 번갈아가며 작동합니다. 쉬는 중에는 기본 상태 회로가, 집중할 땐 작업 회로가 활성화되죠. 그런데 ADHD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이 두 회로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앉아 있어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게임 어땠더라? 간식 뭐 먹지? 엄마가 뭐라 그랬더라?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생각은 여러 갈래로 분산되는 것이죠. 게다가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도 일반적인 패턴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지금, 조금 있다, 30분 뒤, 내일처럼 시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이들은 시간 개념이 지금 아니면 아닌 어떤 때 두 가지 상태로만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은 인식에서 쉽게 밀려납니다. 숙제도 약속도 준비물 챙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감 시간이 정말 임박했을 때 비로소 몰입이 시작되곤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외부 자극에 대해 정서적으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깊게 상처받거나 반대로 칭찬에 과도하게 몰입하기도 하죠. 이런 특성을 거절 민감성, 그리고 인정 반응 과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의 뇌는 단순히 산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의 조절, 시간에 대한 감각, 감정의 균형까지 복합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ADHD는 훈계로 조절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첩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나도 약간 ADHD인 것 같아.
우리 아이 집중을 너무 못해서 ADHD 검사 받아야 할까요? 그만큼 ADHD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가 익숙해질수록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산만함이나 집중력 저하가 곧 ADHD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ADHD처럼 보이는 행동은 우리 뇌가 지금의 자극 환경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짧고 빠른 콘텐츠, 강한 이미지와 소리, 끊임없는 알림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몇 초마다 영상이 바뀌고 한 화면 안에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이런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다음 자극을 기다리는 상태로 훈련됩니다. 그 결과 조용한 공간에서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적응의 또 다른 형태일까요? 빠른 자극에 익숙한 뇌는 오히려 순발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분류하고 반응하는데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부 연구자들은 임기응 변형 주의력 특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해진 틀 안에선 어려움을 겪지만 창의적 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ADHD를 단순한 성향처럼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ADHD는 분명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신경발달 특성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더 천천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집중 리듬에 맞춰 설계된 환경과 뇌가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ADHD를 가진 사람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단지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집중 회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리듬을 맞추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몇몇 교실에서는 아이가 집중하지 못할 때 그 아이를 야단치거나 자리에 앉히려 하기보다 잠깐 몸을 움직이고 돌아오게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실제로 어떤 초등학교에선 책상에 앉아 문제를 푸는 대신 문제를 들고 교실을 걸어 다니며 풀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산만함은 줄고 몰입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ADHD를 가진 뇌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적당한 리듬과 자극 속에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책상 위에 눈에 띄는 물건이 많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는 끊임없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이게 정리된 시야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자신의 집중 패턴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일 때 집중이 잘 되지? 오늘 내가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그걸 방해한 건 뭐였지? 이런 작은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만 적어보는 습관이 조금씩 브레이크를 만들어줍니다. ADHD를 가진 뇌는 시동이 빠르지만 조절이 어려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엔진의 속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ADHD를 가진 아이는 속도가 느린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300마력 이상의 엔진을 단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뇌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생각하고 훨씬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아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강력한 엔진을 다루는 제동장치와 조향 감각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브레이크가 약할 뿐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속도를 줄이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스스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과 환경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불안정한 가능성일 뿐 결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 안에는 엄청난 창의성과 반응성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가능성을 꺾지 않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직 완성이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달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군가가 천천히 리듬을 맞춰주는 순간 놀라울 만큼 힘있게 세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단단한 브레이크와 부드러운 핸들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는 정말 집중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뇌를 가진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